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곤입니다. 2020년 2월 1일. 자, 유난히 2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0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올해 2020, 예. 2020 이러면은 굉장히 좀 예전에 SF 영화 같은 데서나 좀 등장할 법한 연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왠지 2020 이래가지고, 연초부터 좀, 야, 이 좋은 일이 좀 생기겠구나.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 중국에서 엄한 중국에서 기침을 해다 보니까, 이 한국은 뭐 벌써, 독감이 걸린 수준입니다. 거기서 애취 한번 했는데, 이 한국 한참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웃나라 한국은 벌써 뭐,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몸져 누운 느낌입니다. 자,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네, 그렇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게.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그네들의 어떤 액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발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특히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예, 다우 나스닥도 고점 찍고 지금, 신나게 밀리고 있네요. 1%, 2%대. 중국 증시와 말할 것도 없고, 장본인들이니까. 그래서 이 어떤 불똥이 전 세계 지금 증시로,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개인들이 사실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석적으로, 그렇죠, 이 금융 어떤 시장에 뭐랄까요, 불변의 진리죠. 해칭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사실상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해칭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그렇게 만만치 않고, 최선의 방법은 옵션으로, 그렇죠, 주식 옵션으로 풋옵션을 사든지, 선물을 매도를 치든지, 그렇죠, 콜을 매도를 치든지, 뭐 이런 옵션을 사실상 1년 내내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사실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주식을 매수하는 어떤 비중이 사실상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자 영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방 쪽으로 이벤트가 터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해칭을 걸어놔야 되는데, 사실상 그 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옵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옵션 상품의 어떤 본질과는 다르게, 한국 옵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주식 해칭을 걸려 들어갔다가 오히려 된통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렵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어떤 금융시장의 현실이 사실 영원히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은요. 영원한 약자들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뭐 인덱스라도 좀, 그렇죠, 인버스요, 그렇죠, 인버스라도 좀 사놓고 일정 부분 해칭을 걸어놓는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게 해두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죠, 코스닥 2.12% 빠졌고 코스피도 1.35% 빠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폭탄 맞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상인들은 마스크 장사 해먹으려고 한국 KF94 마스크 생산하는, 한국의 이 고품질의 KF94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중국에서 한탕 해먹으려고 생산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중국의 오퍼상들은 현금을 5만원짜리 다발로 10억씩 20억씩 들고 다니면서 던지면서, 어때요? 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공급 단가의 3배 4배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마스크 좀 공급해 다오. 가격은 3배 4배 비싸게 쳐주겠다. 이러고 다닌답니다. 참 얄밉죠, 그렇죠? 자, 한국의 이 마스크 업체들 부디 중심 잡으시고요. 소탐 대실 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언제나 작은 이득을 보고 달려들게 되면은 거기 독버섯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장사를 하는 상인은 대의를 지켜야 됩니다.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자, 기존의 거래처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무튼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혼탁하고요.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죄 없는 그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고 대다수 금요일날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프죠? 이 아픈 현 상황을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더더군다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속 쓰리고 아픕니다. 그 아픔이 몇 배는 더합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지혜롭고 끈끈합니다. 한번 뭉치면은. 자, 그래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고요. 저도 사실상 지금 집안에 대대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거의 직격탄 맞아버렸습니다. 직격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이 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좌불안석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디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감염 확정자가 안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중국과 교육이 너무 프리해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쉽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마스크 관련주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스크죠. 마스크. 모나리자, 그 다음에 웰크론 이런 업체들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KEM. 그 이전부터 사실상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KEM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생명선 이렇게 정확하게 월봉상 터치하는 장면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 상장 고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8,000원대에 자기 상장 고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KM. 그렇죠. 이런 업체들 보시면은 지금 거기에서 지금 굉장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KM, 웰크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공기청정기 업체 중에서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 만드는 업체들이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있나요? 크린앤사이언스. 차트 너무 좋아서 따로 빼놨는데요. 그렇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1세기 최대 중국발 스모그라든가 미세먼지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전에 청풍무구라고 하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 중소기업인데 공기청정기를 가장 거의 먼저 만들어서 판매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회사 물건을 좀 제가 인터넷에 홈쇼핑 홈쇼핑이 아니고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건 직접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 중기에 이렇게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초창기에 좀 재미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기침이 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여과지죠. 그렇죠. 필터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마 굉장한 성장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죠. 역시나 자기 상장 고점 이렇게 쫙 줄을 그어놔 보세요, 여러분요.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생명선 이 파란 라인 계속 뛰고 있죠, 여러분요. 주가를 어디서 모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저 생명선 뛰는 장면 노란 원 유념해서 보시고 주식을 계속 끌고 모아야 되는 자리다. 이거는 21세기 아니 21세기 아니라 22세기 23세기를 가더라도 영원히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황폐하잖아요. 그렇죠? 마션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SF 미국발 SF 영화들을 보면,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지구가 전 지구적인 어떤 사막화로 인해 가지고 황폐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막이 되는 거죠. 전 지구가. 그래서 미세먼지, 황사 같은 누런 먼지가 전 지구를 뒤덮어 버려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기가 굉장히 탁하고 오염이 되다 보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고롭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6,000원대 자기상장 고점 뛰는 라인 보이고요. 그 라인을 뛰기 전에 먼저 생명선 근처에서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자,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생명선을 월봉이 띄고 있다. 누군가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체크포인트는 6,000원, 7,000원에 있는 자기상장 고점 라인을 뛸 때, 지금은 3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주식이 굉장히 비싼 주식이 됐는데 아직 비싸지 않습니다. 시총이 2천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따로 넣어놨어요. 크린앤사이언스. 굉장히 좋은 주식처럼 보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이죠. 그렇죠. 한국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차량용 에어필터, 뭐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에어필터, 그 다음에 마스크에 들어가는 뭐 그렇죠, 필터들 많습니다. 정전사 필터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헤파 필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죠. 그렇죠. 엄청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도 여기 넣어놨는데요. 요 기업 잘 보시기 바랍니다. KG 이니시스. 자, 4,954, 5천억 다 됐는데, 굉장한,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매집을 하고 있죠, 여러분요. 35만 주 가까이. 최근 3개월 새, 막 쓸어 담습니다. 막 쓸어 담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갑니다. 지금 4,900억, 5천억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 KG 이니시스를 끌어담을까, 여러분요? 회사가 너무 잘 나가요. 보시면은, 전자지불업체죠. 전자지불업체. 그 PG, 페이게이트라 그러죠. 페이게이트.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쇼핑몰을 만들면은 이 페이게이트를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고객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PG 업체들, 전자지불 업체들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새는 모바일 간편 결제가 유행하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4천억대, 5천억대 하던 그 매출이 올해는 1조를 넘어갑니다. 1조를.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미 2017년에 500억을 넘었죠. 보세요, 여러분요. 2016년부터 489억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은 사실상 2016년부터 계속 매수 관점입니다. 올해는 무려 영업이익이 933억 봅니다,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보세요. 이미 영업이익이 2016년 말 기준으로 500억을 거의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이게 웬 떡이야. 이거 2만원, 3만원대는 막 주워 담아야 되는 주식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회사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말 듣고 주식 사시면 안 돼요. 자, 생명선 2 뛰고요. 또 뜁니다. 굉장한 매수 찬스가 오고 있는 KG 이니시스입니다. 이니시스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식시장은 이렇게 박살이 나고 뭐 마스크 관련 주식만 올라가지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항상 앞을 내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CES, 그렇죠. 가전 전시회에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CEO들은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아까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은 국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웃나라 중국발 이런 폐렴 사태와는 무관하게요, 자기 갈 길 가고 있고 역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테크 관련 기업들요, IT, BT 관련 기업들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엄청나게 바빠요.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얘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서 별로 사실상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상 비옥원의 천기누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IT 쪽에서 이 삼성, 뭐 SK, LG 같은 기업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올인하고 있는 영역은 어딘가요? 요번에 그 CES 그렇죠. 그 전시의 어떤 트렌드를 보더라도 한마디로 그 요약을 하자면 인공지능입니다. AI요. AI. 자, 인공지능에 거의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국내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요. 그리고 뭐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AI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뭐 그 손정희 같은 AI 투자가 전문 투자 집단의 수장들의 어떤 행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뭐 미국의 여러 업체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AI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는 어떤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큰 흐름이 가닥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요, 이 큰 대전제를 깔아놓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좀 더 그 디테일한, 그렇죠, 면밀한 그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제 그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저도 사실 이런 뭐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조언하는 투자 조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MS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요. 국내 그 서비스 업체들 가운데서도 클라우드를 합니다. 그렇죠. 네이버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더존비존 같은 업체들도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 그 다음에 공룡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중소 그리고 중견 기업들도 사실상 알게 모르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재미를 짭짤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어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중앙화된 서버를 어떤 그 특정 지역에 몰아놓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는 미국에 쉽게 말하면 뭐 아마존 웹 서버가 있는 뭐 텍사스든 뭐 그렇죠. 어디든 자기네들 그 서버가 있는 서버 룸에 기계들을 몰아놓고 관리를 하죠. 그렇죠. 정비를 하고 계속 돌아가도록. 근데 그 서비스는 전 지구를 커버합니다. 그렇죠. 전 지구를 커버해요. 행성 전체를 커버하는 서비스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뭡니까? 그 구글 여기 나오네. 그렇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어요. 수백 조를 걸어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집중형, 그렇죠. 집중형,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센터입니다. 이게 중앙화된 어떤 서비스인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뜬다. 이게 뭐냐? 바로 클라우드 투 더 엣지입니다. 엣지. 쉽게 말하면 엣지라는 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나 뭡니까? 그 기존의 서비스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이 중앙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중앙화가 돼 있고 대형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정반대로 그 반대 개념으로 소규모의 어떤 어떻습니까? 중앙화되지 않고 그 서비스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소규모화된 어떤 이런 서버들을 세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얘기를 하면 통신망을 보시면 돼요. 통신 안테나 그렇죠. 3G, 4G, 5G망 그 통신 안테나들을 보면은 건물 위에도 올라가 있고 뭐 전봇대 위에도 있고 나무 위에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투 엣지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엣지 컴퓨팅이다. 엣지 컴퓨팅.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시장이 지금 창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그 클라우드 시스템, 그렇죠. 보다도 더 큰 시장이 여기서 잉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 서비스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5G망이잖아요. 그렇죠? 5G망이에요. 무선 데이터망.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4G나 5G망을 사용하는 어떤 주된 서비스가 뭔가요, 여러분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잖아요. 모바일 기기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뭔가요? 인터넷이죠. 그렇죠. 인터넷에 널려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메신저를 한다든가, 카카오톡, 그렇죠. SNS를 한다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인스타그램,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뭐 개인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이런 방송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서 본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주로 누리는 서비스들이 지금은 메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요. 사람이 통신망의 거의 서비스의 대다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요, 기계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5G 전체의 어떤 망의 용량이 100이라고 했을 적에 그 100의 상당수를 지금은 이전까지의 통신망은 사람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는 게 거의 대다수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사람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극히 일부고 그 100에 해당되는 전체 그 바운더리, 캐패시티, 그죠? 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기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기계들이.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기계는 뭘까요? 서비스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Self-driving car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커넥티드 카라는 과도기적인 서비스가 있겠죠. 인터넷에 자동차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 보세요.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이 어떤 간섭이나 개입 없이 사람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내려다 주는 거죠. 데려다 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종착역이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5G망이 필요해요. 5G망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수많은 그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중 모드 레이더, 단거리 레이더, 중장거리 적외선 카메라, 초음파 센서, 스테레오 카메라, 중장거리 레이더, 이래 가지고 이 수많은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센서들, 뭐 카메라든 센서든, 그렇죠. 이런 수십 개의 카메라가, 센서들이 여기 자동차에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사람이 그 안에 안 타고 있더라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동차마다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 처리를 해야 돼요. 누가 처리를 할까요?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중앙화된 서버가 있는 그 장소까지 인터넷 5G망이나 인터넷 그다음에 해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스템으로. 여기서 좌회전해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우회전해라.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곳까지 자동차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는 즉각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0. 몇 초 사이에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해야 되는데 저 멀리 미국까지 서버까지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딜레이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게 5G망인데 5G망이 아무리 빠르고 용량이 크다 하더라도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화된 서버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상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고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이 신호가 미국이나 어떤 각 대륙별로 있는 중앙화된 서버로 가지 말고 거기 가지 말고 좀 더 가까운 곳에, 쉽게 말하면 그 무선 인터넷 기지국처럼요. 무선 기지국처럼 소형화해가지고 컴퓨터를 인공지능 컴퓨터를 많이 심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전봇대에도 심고 기지국에도 심고, 그렇죠. 빌딩 위에도 심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미국까지 안 갔다 와도 되는 거죠. 데이터가 컨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렇죠. 액션을 얻기 위해서. 따라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뭔가 여러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엣지 컴퓨터입니다. 여기 엣지 컴퓨팅 나오죠? 엣지 컴퓨팅.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요. 한국 업체들에도 물론 뭐 미국이 주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그 중소기업 대기업들에도 굉장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클라우드 컴퓨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빅3가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데 100개가 많아 보이지만은 앞으로 5G 시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택도 없다. 저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소형화된 서버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신사들이 여기서 돈 냄새를 맡고요.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 각자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KT는 KT대로 합종 연맹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서 각자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라운피플 얘기도 나오네요. 라운피플 최근에 주가가 잘 나가고 있죠. 라운피플 지금 잘 나가고 있나 어떻게 돼 있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분도 이런 얘기 하네요. 라운피플의 이석중 대표인데 이거 제가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건 몰랐는데 이분이 라운피플 대표시랍니다. 엣지 AI 기술이 있던데. 그렇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구글 뭐 클라우드 서버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처럼 중앙화된 뭐 엄청난 수십, 수백, 수천 대 컴퓨터가 모여 있으면서 슈퍼컴퓨터급이죠.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인공지능의 어떤 그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엣지 AI입니다. HI. 그렇죠. 그렇죠. 단말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 자체가 AI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CPU 자체가 AI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엣지 서버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 기술, 그 CPU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말단에서 그 단말기 자체에서 어떻습니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그 컴퓨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쪽에서 조금 그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어떤 그 수혜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엣지 컴퓨팅, 인공지능 기반 IoT 확산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서버를 뭐 SSD를 메모리를 뭐 메인보드를 뭐 관련 그 어떤 장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들 물론 굉장한 수혜를 받을 거고요. 통신사들 패권을 차지하는 통신사들도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뤄낼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SK텔레콤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력이 크죠. 여기 나오죠. SK텔레콤이 싱가포르, 뭐 필리핀, 대만, 홍콩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5개사와 함께 글로벌 MEC TF를 출범시켰다. 그렇죠. 나오죠. 글로벌 MEC. MEC란 말 잘 보세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입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 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클라우드와 엣지가 만난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다. 그게 바로. 그래서 클라우드는 중앙화된 것이고 엣지는 그 중앙화의 반대말인데 이 둘이 만나다 보니까 잡종이 되는 거죠. 변종,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다. 그래서 글로벌한 무대에서는 자일링스라는 회사가 사실상 독보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자일링스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이미 뭐 솔루션도 여기는 뭐 빵빵하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쭉 한번 보시고 MEC라는 말을 잘 보세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자, 클라우드를 넘어서 엣지 컴퓨팅,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계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포괄하는 뭡니까? 지능형 IT 인프라. 이 뭔가요? 매트릭스다. 한국말로는 매트릭스지만 영화 제목하고 똑같네. 그렇죠? 영어식으로는 매트릭스다. 자, 그래서 나노세컨드라는 말도 나오죠. 예, 나노세컨드다. 그렇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지연이 되면 위험하다. 자동차들 사고 난다 이거죠. 그래서 나노초 단위로, 나노세컨드 단위로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실제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만 자율주행 자동차도 가능하고 그 외에 수많은 IoT 서비스들이 가능하다. 이 핵심 인프라가 바로 MEC입니다.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입니다. 과연 한국에 어떤 그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아닌가 싶어요. 예, 아까 라운피플 얘기는 라운피플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라운피플 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조금 주가 고점을 찍고 일봉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재매수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도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그 사장님이 저기가 나오셨고, LG이노텍 아까 얘기 나왔었죠. LG이노텍 주가 좋습니다. LG이노텍 자 보세요, 월봉인데 대기업 그 관련 주식 중에는 3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LG이노텍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관련 대기업 주식 중에서는 계열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주식이 아닌가 싶으네요. 예,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있고요. 굉장한 매출액 신장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폭증하고 있는, 근데 주가는 사실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밟고 달리기 시작하면 주가 20만원대 안착이 시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LG이노텍 MEC 관련 주로 제가 좀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그 테마주 섹터에 가시면은 또 나옵니다. 예, 나와요.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데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하나 해놨었는데,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영상을 좀 접어야 되는 시간이 됐네, 안타깝게도.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주식시장 한번 보면서, 비관적이긴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공부거리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더존비전과 KINX입니다. 대존비전, KINX, 나무기술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MEC 관련주로서 우리가 이미 그 주가가 심상치 않은 종목으로 여러 종목을 봤었죠. KINX, 그 다음에 더존비전, 그 다음에 하나 추가를 하다면 나무기술입니다. 이렇게요. 아까 LG 관련주가 하나 있었죠. LG이노텍까지 해가지고 얘네들 여기다 올려놓고 앞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핵심 4인방 MEC, 모바일 NEC 관련주로 LG이노텍, KINX, 더존비전, 나무기술까지 몰아놓고 한번 영상을 급하게 마무리하니까요. 주가 차트는 굉장히 멋집니다. 전부 다 네 종목.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비오건이 던지는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